안녕하세요. 수어습관 문혁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책은 데프 보이스라는 책입니다. 네. 짜잔. 자, 마루야마 마사키라는 분이 지으셨고요. 네. 황금가지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네. 데프 보이스라는 책을 꼭 한번 읽으시기를 추천을 드리겠고요. 수아를 잘 모르시는 분도 또 수아를 잘 아시는 분들도 꼭 한번 보셨으면 하는 너무 재밌는 소설책입니다. 네.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네. 코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농아인인 우리 성인 자녀를 우리가 코다라고 부르는데요. Child of Deaf Adult. 그래서 코다라고 부르는데요. 코다로 자란 이 성인이 수화통역사가 되고, 그리고 수화통역사의 일을 하면서 어떤 몇십 년 전, 20년 전인가 하여튼 그 어떤 살인 사건에 휘말리게 돼요. 그래서 그 살인 사건에 휘말렸던 살인 사건에 어떤 개입하게 되고, 살인 사건을 농아인을 도와주다가 이렇게 개입하게 됐는데, 이게 실체를 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진실을 찾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나는 아주 재미있는 데프 보이스, 법정의 수화통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정의 수화통역사 하면 이제 할 말이 많은데, 사실은 이제 법정의 수화통역사 말이 좀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면, 이제 법원 통역을 하게 된 수화통역사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경찰이었다가 수화통역사가 되고 이런 경찰 사무직을 하다가 수화통역사가 되고, 그리고 농아인들을 지원하게 되고, 사실은 농아인들을 돕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부모님이 농아인이었던 거를 또 생각하면서 자신도 이제 농아인의 정체성을 가진 청인으로서 수화통역사로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막 풀어내는데, 이러면서 같은 청인들, 그러니까 같은 코다들이 막 주변에 몇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농아인으로 자란 농부모와 가족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니라 이제 성인이 된 농아인,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또 농아인 부부, 이런 분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시설이 또 등장하고, 우리나라 옛날에 그 도가니 소설, 공지영 작가가 썼었던 도가니 소설, 사회적인 여파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내용들도 약간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이 책은 되게 짜임새 있게 잘 썼고요. 그리고 읽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너무 빠르게 읽었고요. 그리고 이 책을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농아인 모르셔도 살인사건에 휘말리는, 그러니까 간간히 나오잖아요. 말을 못하는데 살인사건의 목격자 혹은 피해자 이런 것들이 되게 스릴이 있고 재밌고, 그리고 미스터리한 것들을 막 파헤쳐 나가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재미있게 잘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수화를 배우시거나 이제 수화에 대한 관심이 이제 들어가고 있는 우리한테는 이 부분이 뭐가 우리한테 도움이 되냐면요. 이 내용을 조금 읽어 드릴 텐데요. 농아인에 대해서 이해하는 폭, 그리고 농아인을 그래도 아무래도 일본이나 미국, 유럽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한국보다는 더 농아인 문화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잘 되어져 있는 복지적인 차원들, 그러니까 농아인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관련된 그러한 차원들이 다 잘 되어져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설명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되게 좀 간과하고 있었거나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여기서 잘 정리를 좀 해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데프 보이스라는 책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 책 내용은 간단하지만 살인 사건을 풀어나가는데 너무 재밌어요. 누가 범인인지 나중에 읽어보세요. 스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범인이고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근데 하여튼 진짜 똑똑해요. 너무 잘 썼어요. 그런데 조금 몇 부분을 읽어드릴 부분은 뭐냐면, 코다로 수화통역사가 된 이분이 주인공이 풀어나가면서 자신의 기억들을 더듬고, 그리고 코다가 무엇인지, 농아인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읽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주인공이 아라이라는 사람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런 표현을 써요. 되게 멋있어요. 네. 제가 이것을 제가 멋있게 생각해서 보는데 이런 거예요. 자신이 코다고, 그러니까 자신은 청인인데 부모님 농아인인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들리는 농인인 아라이가, 그러니까 주인공이죠. 들리는 농인. 이 뭔 말이에요? 코다예요. 네. 들리는 농인. 그러니까 넌 청인이 아니라 농인이야. 근데 들을 수 있는 농인이야. 어떤 좀 멋있는 표현이기도 하고 뭔가 좀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예. 하여튼 들리는 농인인 아라이가 있으면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농인들은 자신에게 기댄다. 그러니까 코다에게 기댄다. 청인에게 기댄다. 통역을 시키고 교섭을 맡긴다. 나의 부모 역시 그랬다. 그래서 아라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린 시절부터 지겨울 만큼 가족과 세상 사이에 통역을 해왔다. 쇼핑을 하러 가거나 놀러간 곳에서 학부모 면담에서는 교사와 부모 사이에 있었고 은행이나 관공서에서 끌려가는 일도 자주 있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괴로웠던 거는 하면서 자신의 부모님이 폐암 말기를 아버지가 선고를 받는데 자신이 어린 나이에 11살인데 그거를 아빠한테 통역을 해줘야 되는, 의사의 말을 통역해줘야 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코다가 어떤 환상, 어떤 멋있기만 한 어떤 그냥 수화를 바이링구어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중 언어를 하니까 수화도 하고 말도 할 수 있으니까 뭔가 부럽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화려한 뒷면에는 또 슬픔, 안타까움, 또 빠르게 어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코다 친구들의 그런 애환들을 되게 짧은 문장에 되게 잘 담아주어서 되게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요, 이런 부분도 있어요. 주인공이 수화통역 경찰서에서 일하다가 수화통역사가 되거든요. 수화통역사가 됐는데 변호사가 된 농아인이 있어요. 변호사가 된, 여기서는 구화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변호사가 된 구화 농인을 만나는데 결국엔 그 사람도 수화를 써요.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어린 시절, 그러니까 구화인으로서의 어린 시절, 그래서 보청기, 인공어학 청각 구화법, 인티그레이션, 그래서 통합교육 이야기를 하는데요. 통합교육이란 뭐냐면, 인티그레이션이란 통합교육이라는 의미로 농인이 농아학교에 다니지 않고 지역 일반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말한다. 농인뿐만 아니라, 그쵸, 네, 그러니까 코다뿐만이 아니라 농인으로 자란 농인들에 대한 어려움들도 이분이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본인은 농인학교가 아니라 일반학교를 다녔다. 농인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30년 전부터 활발해진 교육법으로 가타가이가 이제 이 농인이에요. 구화인이에요. 인티그레이션을 받은, 그러니까 통합교육을 받은 최초의 세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본인의 삶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진심이 나오거든요. 막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저는 시험에서 1등을 했는데 부모님은 당연히 기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에게 가장 기쁜 것은 제가 성적이 우수한 것이 아니라 보통 아이가 되는 것, 들리는 아이가 되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농인이 본인의 삶을 고백하는 거죠. 부모님이 있는 그대로 저를 받아준 일은 끝끝내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수화를 배우시는 일도 없었습니다. 우리들은 부모님과 나는 결국 한 번도 제대로 대화를 나눈 일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흠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수화로 자신의 삶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농인이 변호사가 되고 아주 잘 성장을 하고 멋지게 성장을 했지만 농인의 삶에 또 이런 아픔이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되게 화려해 보이는 이 농인도 이러한 아픔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아라이라는 주인공 코다를 통해서, 또 주인공 아라이가 코다였고 농인과 같은 정체성을 가졌고 같은 소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구화인 농인도 이 코다 어떤 수화통역사에게 이런 내용들을 되게 진심을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이제 소설이긴 합니다. 근데 진짜 그쵸, 그냥 만들어낸 것 같지 않은 그런 문장들이에요.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네. 데프,
농인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장애인이라는 병리적 관점에서만 이야기하던 이것을 이제는 농인 독자적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집단으로 다시 이해해달라 그러면서 하는 어떤 캠페인 또 어떤 운동 이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데프라는 단어의 첫 글자를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로 써서 우리를 한 민족으로 보아달라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도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여기서도 또 한 번 더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 소설이에요. 또 한 부분은요. 호다 이야기를 한 번 더 합니다. 중간에 또 나오는데요. 호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호다, 즉 부모가 모두 농인이면서 들리는 아이의 경우 음성 일본어보다 먼저 일본 수화를 자연히 습득합니다. 우리는 한국이면 한국이겠죠. 농문화도 자신들의 문화입니다. 아무리 음성 일본어를 이야기하는 청인이라도 본질적으로 그들은 농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인 부모의 아이, Children of Deaf Adult의 약자인 CODA, CODA라는 호칭은 14년, 15년 전에 미국에서 들어온 단어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도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부분만 더, 다 완전히 스포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수화를 배우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은 참 우리한테 되게 도움이 되는, 제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배우시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되게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되게 잘 해주고 있어서 너무 고마웠어요. 한번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도 해요. 수화주의, 바이링구얼파, 그리고 이분들은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농인학교를 수화 습득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그러면서 농인들과 만나는 중에 부모들은 수화를 배워가고 아이들도 물론 수화를 접해갑니다. 구화로는 할 수 없었던 깊은 대화를 수화로 할 수 있게 되고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도 들리는 아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아이들답게 자연스러운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수화가 통하는 환경은 한정되어져 있지만 이걸 가장 어려워하시는 거잖아요. 우려하는 거고. 근데 수화가 통하는 환경은 한정되어져 있지만 인간으로서 모국어를 갖는 것은 최소 필요 조건입니다. 농인에게 그것은 수화 외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농인에게 모국어가 무엇이냐? 한국어냐? 일본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수화라는 거죠. 수화로 확실한 언어의 기반을 다지면 자신들의 의사를 필담보다 충분하게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화를 단순한 제스처의 연장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일본어에 대응할 뿐인 일본어 대응 수화의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문장식 수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 수화는 완전한 문법 체계를 구축한 언어로 추상적인 표현도 가능합니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언어를 배우는 것은 사고를 키우는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수화나 한국 수화나 어찌됐건 수화라는 그 언어의 특색이 그러한 능력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언어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되게 자신 있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의 농인 교육은 청인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수화를 익힘으로써 자신감을 갖게 하고 싶은 말을 표현할 수 있는 자아를 키우게 합니다. 우리가 농정체성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그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들, 언어와 정체성이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그 내용들을 이 책에서 이렇게 언급을 해주는 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고민하는 부분들 또 저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도 수화 배우시면서 그리고 또 현장에 있는 많은 수화 통역사들 그리고 수화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우리 농인분들의 어렵거나 이제 관심 많으신 부분들이 이 농정체성인데요. 결국에는 수화가 언어다라는 그 부분이 되게 크지 않나 싶습니다. 제 책 제목이 데프보이스예요. 데프보이스는 뭘까요? 데프보이스, 사실은 저는 데프보이스가 뭔기를 그러면서 계속 읽었어요. 근데 데프보이스가 바로 농인들이 내는 음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농인들이 내는 음성. 그러니까 농인들의 목소리 이 정도로 생각하셔도 되고 농인들의 음성.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실은 이제 엊그저께도 어디예요? 저희 가까운 곳에 이제
리빙센터라는 데가 있는데 하여튼 그 복합몰이 있는데 복합몰에 갔다가 저희가 둘 다 수화통역사거든요, 부부가. 이제 저희 아내가 스타벅스를 같이 갔는데 아이들이랑 커피를 주문하고서 기다리는데 우리 아내가 바로 딱 듣더라고요. 농인인 것 같아.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목소리가 그 뭐냐면 우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농인을 이해하고 농인을 알 수 있는 우리가 딱 들으면 청인이 아닌 거죠. 그렇다고 외국인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수화를 배우거나 농아인을 만나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남자인데 왜 여자 목소리가 나요? 여자인데 왜 남자 목소리가 나요? 혹은 왜 다른 발음이 이상해요? 뭐 이렇게 외국에서 살다 오셨어요? 라고 물으시는데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데프 보이스, 데프 보이스의 어떤 농아인마다도 다 목소리가 다 다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아인들이나 농아인들이 구사하는 또 구아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데프 보이스라는 게 명확하게 있다라는 거죠. 딱 들으면 딱 아는 거죠. 그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가지고서 책을 썼다라는 건 너무 멋있었고, 그리고 책 내용이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두껍지만 아니요, 또 그렇게 두껍진 않아요. 또 그리고 되게 작은 체구에 아주 파워풀한 내용을 선사하고 있어서 꼭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어디 협회 보니까 협회 수화교실인가 어딘가 어디 협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어디 협회에서도 이 책을 필독으로 막 익히더라고요. 근데 필독으로 읽을 만한 책입니다. 오지 않는 버스, 수화가 꽃피는 마을, 그 다음으로도 강추 드릴 수 있는 강추 드릴 책입니다. 재밌게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읽으시고 농아인에 대한 이해도도 더 깊어지시고 또 수화 통역사에 대한 마음도 더 많이 생기시고 수화도 더 많이 배우시고 그리고 농아인의 자녀들까지도 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수화 통역사 분들 또 수화 배우시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